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소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분들에게 잘 생기는 질환이 하지정맥류라고 하죠.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하고 통증도 있고요. 핏줄이 튀어나온 모습이 보기에도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겉으로 볼 때는 조금 두드러지는 것 말고는요,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해서 그냥 놔두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또 그와는 반대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통증만 있어서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아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핏줄이 튀어나온 게 눈으로 보일 정도가 아니더라도요, 하지정맥류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많이 궁금하신 분들 오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대자연병원 흉부외과 정윤상 과장과 함께 하지정맥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다리에 불룩 튀어나온 혈관을 특징적으로 생각하는 하지정맥류. 다리가 갑자기 당기거나 화끈거리고 또는 붓고 근질거리는 등 불쾌감이 느껴지는 것도 하지정맥류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넘기기 쉬운 하지정맥류. 그 정확한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흉부외과 전문의 정윤상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하지정맥류가 어떤 질환인가요? 사람의 혈액은 심장에서 시작을 해서 동맥을 통해서 몸 전신으로 뿜어져 나가게 되고 그 각 조직에서 쓰여진 혈액들이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맥류라는 거는 이제 혹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정맥 어딘가의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혹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래서 정맥류라 그러는데 몸 전신 어딘가에든 다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게 다리에서 생기는 것을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은 그냥 정맥류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지정맥류 이게 좀 익숙해요. 그래서 다리 쪽에 이런 문제가 더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하지정맥류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 있는 시간이 많고 앉아 있는 시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몸에 있는 혈액이 아래쪽으로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 밑으로 내려갔던 혈액이 다시 올라오는 길도 길고 혈관도 길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맥의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맥류가 더 잘 생기는 걸로 돼 있어서 다른 데 정맥류보다는 하지정맥류가 좀 더 많은 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맥이 이제 돌아오는 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동맥에 생기는 경우는 없나요? 네, 동맥에도 생길 수가 있고 그걸 동맥류라고 하는데요. 동맥류는 이제 생기는 기전이 좀 다르고 정맥류와는 좀 증상도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치료하는 과정도 좀 다르고 응급 상황인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직립보행이 원인일 수 있다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심장에서 혈액이 나간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산소가 다 쓰여지고 다시 정맥을 통해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그 정맥에는 이런 판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까지 쭉 내려갔던 혈액들이 다시 심장의 수축의 힘과 다리의 이 근육의 수축의 힘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조금씩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그 판막이 있는데 그 판막이 이렇게 움직였다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혈액이 지나갈 때 열려주고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판막이 있는데요. 그 판막에 이상이 생기거나 하면 올라갔던 혈액이 밑으로 다시 역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다리 밑에서는 정맥의 압력이 더 많이 늘어나게 돼서 그런 경우에는 하지정맥류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많이 서 있는 직업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좀 더 위험 요인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누구에게나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더 잘생기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첫 번째로는 연령을 생각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혈액의 이제 내벽이 약해지면서 혈관도 더 잘 부풀어 오르게 되고 혈관도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한 40대에서 50대에서 더 잘 생긴다고 돼 있고 물론 요즘은 이제 서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생기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성별이 여자분들한테 좀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고 여성분들은 특히나 이제 임신이나 뭐 폐경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혈관 내벽에 이상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면서 하지 정맥류가 더 잘 생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큰데 연구 결과에는 한 20%에서 많게는 한 50%까지도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하지 정맥류가 있었던 분들은 본인도 증상이 있다면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고요. 그 외에도 이제 비만인 경우 복압이 늘어나고 다리로 내려갔던 혈액이 올라오는 길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만인 경우에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오래 서 있는 어떤 직업 미용사라든지 간호사 그리고 선생님 이런 분들이 오래 서 있다 보니까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위험 요인 중에 연령하고 성별 여성 중에 젊은 층 그렇게 되면 이제 딱 떠오르는 게 하이힐 신발 이게 하지 정맥류 유발하는데 일정 부분 원인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하이힐 신는 분들도 하지 정맥류가 더 잘 생길 수는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걸어 다닐 때 다리의 이 뒤꿈치부터 해서 앞쪽까지 이렇게 이제 바닥에 닿게 되면서 다리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다리로 내려갔던 혈액이 그 펌프 역할로 해서 잘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제 하이힐을 신으면 아무래도 그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러면서 뒤쪽 근육들이 잘 안 쓰여지게 돼서 하지 정맥류가 더 잘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 정맥류도 나타나는 그 양상에 따라 뭐 종류로 나뉘나요? 네, 네. 다리에 보이는 이런 거미줄 핏줄이라 그러는데 이제 조그마한 모세혈관들이 확장이 돼서 이제 육안으로도 실핏줄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좀 약하게 시작된 거미줄 핏줄 네. 거기서 이제 좀 더 진행이 된 것을 일반적인 하지 정맥류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된 경우는 혈관도 한 3mm에서 4mm 이상으로 피부에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게 커지는 경우는 다리에 있는 판막에 이상 소견도 보여서 그것도 망가져서 정맥 기능 부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 더 진행이 되면 만성 정맥 기능 부전이라 그래서 더 심한 상태, 더 증상도 심하고 다른 합병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맥류의 종류에 따라서 증상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증상은 뭐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무증상경인 경우도 있고 본인이 뭐 보이는 거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느끼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오시는 경우는 이제 미용적으로 내가 봤을 때 뭐 혈관들이 보인다. 이런 거미줄 같은 핏줄들이 보인다. 지렁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혈관이 뿔뚝뿔뚝 튀어나온 게 보인다.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은데 본인이 느끼는 증상으로는 사실 다리가 불편하고 뭔가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으면서 다리가 좀 붓기도 하고 그 외에도 잘 때 쥐가 난다거나 다리가 이렇게 좀 뜨끈뜨끈한 느낌, 뭔가 열나는 것 같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있으십니다. 거기서 조금 물론 진행이 돼서 일반적인 정맥류가 혈관도 더 커지고 혈액 순환이 더 안 좋아지면 다리에 이제 염증도 잘 생기고 생겼던 염증이 치료를 해도 또 재발을 하고 보통 다른 병원에서 뭐 치료를 받다가 봉화지겸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치료를 해도 계속 낫지가 않는다, 또 재발을 한다 이런 증상으로 또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만성 정맥 기능 부전으로 굉장히 심해진 경우는 다리 색소 침착이 생긴다거나 다리가 굉장히 많이 붓고 또 심한 경우에는 다리 괴사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혈액 순환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이제 혈전증 같은 게 생겨서 다리 혈전증,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좀 심각한 질환까지도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는. 혹시 근육 운동을 많이 하면 뭐 일시적으로 뭐 혈관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게 하지 정맥류와 연관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거는 개별적으로 봐야 할까요? 이제 운동을 많이 하면 물론 이제 근육들이 많이 쓰이니까 그 사이사이에 있는 혈관들이 불룩불룩 튀어나오고 더 그런 경우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말씀드린 그런 혈액순환의 장애로 인한 것보다는 운동을 해서 일시적으로 혈관이 좀 커지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 물론 하지 정맥류가 아니면 뭐 하지 정맥류가 아니고 팔에라도 정맥류가 있는 분들이 또 운동을 해서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네. 네. 그 통증이 심하지 않아도 미용상의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런 경우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종아리 부분 다리 쪽이 그렇다면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가요? 여성분들은 뭐 오실 때 일단 뭐 대부분이 호소하시는 것들이 뭐 통증 이런 것도 있으시지만은 내 다리에 뭐 혈관들이 보이더라. 뭐 반바지 치마를 입었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거기 너무 혈관이 이상하다. 병원 가봐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차라리 아픈 건 참을 수 있는데. 네. 이제 보이는 게 아무래도 좀 안 좋다 보니까 병원을 찾아오셔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 하지 정맥류의 이 저희가 중한 정도, 뭔가 심하냐 안 심하냐는 사실 미용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이제 실제 혈관 상태가 혈액 순환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다른 합병증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데요. 미용적으로만 사실 오시는 경우는 뭐 검사상에 하지정맥류 아주 심하지 않다 그러면 간단한 경화요법이나 이런 주사 치료로도 해결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맥류와 증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른 뭐 감별해야 할 질환이 있을까요? 네, 뭐 피부과 질환들, 특히 이제 봉화지경, 뭐 그냥 피부 뭐 염증 이런 걸로 인해서 하지정맥류가 있어도 모르다가 이제 염증이 생겨서 피부과나 다른 과들 진료를 보시고 나중에 뭐 호전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긴 있고요. 그 외에도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든지 다른 또 심각한 문제가 합병증으로 생겨서 오시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리가 아픈 원인이 뭐 혈관 때문에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정형외과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척추 질환이 있어서 그쪽 검사도 다 해봤는데 괜찮다, 문제 없다 그래서 혈관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과들을 진료를 보시고 뭔가 다리 해결이 안 되면 혈관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지정맥류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진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초음파로 보는 건데요. 초음파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진단이 가능하고 초음파로서 혈관의 크기도 확인하고 혈관의 모양도 보고 주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고 혈관 안에 그 혈액 순환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 기능적인 면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간단하게 일단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피 검사라든지 뭐 혈관 CT 검사를 해서 더 정확하게 한번 또 볼 수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1차적인 치료는 뭐 운동하고 생활 개선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압박 스타킹이 1차 치료로 돼 있고요. 다리 아래쪽에 늘어나 있는 그런 혈관들 그리고 그 정맥압이 높기 때문에 거기를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어서 어느 정도 압력을 주어서 그 혈관들이 늘어난 혈관이 수축을 어느 정도 해서 혈액이 다시 잘 순환이 되도록 해주는 게 첫 번째 일단 방법이고요. 물론 그거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좀 증상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뭐 치료를 하고 나서 재발하는 걸 방지하는 이런 목적으로 쓰여지기는 합니다. 그 외에도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미줄 핏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화요법이라고 이제 그 얇은 혈관 안에 주사를 해서 그 혈관을 완전히 차단시켜서 막아버리는 이런 시술 방법이 있고 경화요법도 물론 이제 그런 표제 정맥은 해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안에 있는 커져 있는 정맥류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좀 하는 경우는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수술 방법이나 다른 시술 방법이 최근에는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하지정맥류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가장 오래된 수술 방법은 이제 발거술이라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혈관을 직접 이 피부를 절개를 해서 혈관을 찾아내서 그 혈관에 어떤 장치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혈관을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뜯어내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있는 혈관을 없앰으로써 다른 정상적인 혈관들로만 혈액 순환이 되게끔 해주는 방법인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수술적으로 하는 방법보다는 아무래도 피부 절개도 해야 되고 뜯어내고 나서 어떤 통증이나 출혈 이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술로 많이 하는데요. 시술로는 뭐 레이저 시술이나 고주파 그리고 뭐 배나실이라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레이저나 고주파 방법 같은 경우는 그 혈관에다 바늘 구멍을 내서 혈관에 어떤 장치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레이저나 고주파의 열로서 혈관을 완전히 수축시켜 버리는 이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직접 뜯어내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혈관이 그 안에서 그냥 죽어버리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로서 그 혈관을 수축시켜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 열로서 해결하는 것도 또 뭐 통증이나 이런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나온 것은 이제 배나실이라는 방법인데 열을 가하지 않고 접착제만 그 혈관 안에 주입을 해서 혈관을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더 이상 피가 글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래서 정상적인 혈관만 작동을 하도록 해주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수술 기법이 있고 또 진화가 되고 있다. 뭐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근데 또 이 재발률도 좀 높다 그런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거 어떤가요? 네.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한 1%에서 한 5% 정도는 재발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는데요. 사실 뭐 수술의 방법이 뭐냐에 따라 좀 다르다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건 간에 재발은 할 수는 있다라고 예.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수술했던 혈관이 다시 재발하는 것보다는 제 경험상 그 혈관은 다 해결이 됐는데 또 이제 뭔가 예방을 못하고 본인의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새로운 혈관이 다시 정맥류가 생기고 또 하지정맥류로 인해서 또 증상이 생기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치료나 수술 이후에 환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생활 습관을 이제 변형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뭐 오래 서 있던 사람들은 오래 서 있는 시간을 최대한 좀 줄이고 운동을 좀 중간중간에 해서 다리 혈액 순환이 잘 되게끔 다리 근육 운동을 좀 해주는 게 좋고, 뭐 잘 때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건 주무실 때 꼭 다리 올리고 주무시는 거. 그래서 내려갔던 혈액이 다리를 올림으로써 다시 다리 심장까지 다시 쉽게 올 수 있도록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도 뭐 너무 꽉 끼는 옷을 입는다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고 좀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곁들여서 예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방법으로는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운동이겠죠. 네. 그래서 다리 근력이 좋아지면 다리 혈액순환도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에 운동을 꼭 하시라 그러고, 너무 과한 운동은 오히려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걷기 운동이나 자전거 아니면 수영, 뭐 요가, 요즘에는 뭐 필라테스 이런 뭐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 좀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는 체중 조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중을 좀 줄여서 복압도 낮추고 혈액순환이 더 잘 되게끔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옷을 입는 것을 너무 꽉 끼는 옷, 특히나 허리나 골반 쪽이 너무 꽉 끼는 옷, 이런 옷들은 다리로 내려갔던 혈액이 다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올라오기가 힘들게끔 만들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좀 조심하는 게 좋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다리 올리고 있거나 장시간 서 있는 것을 좀 방지하고 이런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도 하기 힘들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술도 하기 어렵고 이런 분들, 특히 뭐 임산부라든지 너무 노인이시라서 수술을 좀 감당하기 어렵다거나 이런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그냥 평상시에 일상화해서 좀 신어주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다가 뭐 너무 심해서 깨기도 하고. 네네. 이런 게 하지정맥류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쥐가 났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쥐나는 증상이 하지정맥류랑은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다른 원인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정맥류 때문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자다가 쥐나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자다가 쥐나서 깨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일단 증상이 있으면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좋고, 그런 쥐나는 증상이 많이 있을 때는 일단 다리를 어느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고 다리 근력을 좀 풀어줌으로써 다리 혈관에 여기 뭉쳐있는 혈액들을 빨리 혈액 순환이 되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위로 쫙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를 몇 번 반복하시면은 좀 풀리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네.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 혈액 네. 순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더울 때, 추울 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동절기에는 몸을 감추니까 신경을 덜 쓰게 되고 여름엔 노출이 되니까 더 신경 써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뭐 계절적인 요인은 없을까요? 대부분 환자분들은 이제 여름에 더 많긴 많으세요. 예. 그래서 더워지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바지 입고 치마 입으니까 다리 혈관이 보이고 이게 좀 불편해서 또 오시는 게 더 아무래도 더 많고, 또 더우면 더울수록 다리 혈관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확장을 하기 때문에 정맥이 더 확장되면서 증상도 더 많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또 겨울에는 추우니까 운동을 많이 못 하고 이래서 또 오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겨울철이니까 이 점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흉부외과 전문의 정윤상 과장과 함께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어깨와 목 주변 근육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렇다네요. 실제로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최근 5년간 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는요, 10월부터 점차 늘어서 이듬해 1월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네, 근육통을 방치하면 통증이 만성화돼서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정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목과 어깨, 팔을 움직이는 단순한 동작도 힘들어질 수 있고 여러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긴장을 내려놓고 틈틈이 스트레칭도 하고요. 또 온찜질이나 반신욕, 이게 또 굳은 근육을 푸는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예방과 증상 완화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알아봤죠. 하지 정맥류와 관련해서 더 알고 싶은 경우 또 다른 질환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서도 남기셔도 좋습니다. 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